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행복한 DKBS 아나운서 김민찬입니다. 조금은 추워지고 해가 짧아져 밤만 되면 지금이 가을이 맞나? 패딩 입어야 하는 건가? 할 정도의 날씨에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라는 말이 뭔가 말의 시작을 여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학우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저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답니다. 저는 아나운서로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목소리로 좋은 소식들을 들려드리기 위해 겉옷도 챙겨 다니고 물도 자주 마시면서 열심히 관리하는 중이니까요. 저희 DKBS 예쁘게 봐주시고 오늘 방송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마다 찾아오던 정규방송 알려주겠다는 대신 약 30분 동안 여러분과 소통하며 음악방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께 똑같은 방송을 정해진 시간에 들려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보다 다양한 방송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설레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음악방송이 너무 오랜만이라 처음 방송하는 날만큼 떨리고 긴장되네요. 그래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무섭긴 하지만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 때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게 아마 5월 초쯤이니까 소름, 벌써 5달이나 지났네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시간이 흘러가는 걸 체감하시나요? 저는 평소에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다가도 며칠이 모여 몇 주가 되고 그 몇 주들이 또 모이면 몇 달이 되는 걸 가끔 확 와닿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진짜 신기한 기분이 들고 가끔 어떤 일들에는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과제를 내일로 미뤄버리는 오늘의 제 자신을 내일이 되면 후회하는 것처럼요. 시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이 무슨 시즌인지 아시나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하긴 제가 너무 막연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간고사가 점점 다가와 제 목을 조여오고 과제의 늪에 빠져버리는 시즌이 바로 지금이라고. 실제로 저는 과제의 연장선인 거대한 팀플 폭탄을 맞게 되었는데 이렇게 비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저희 조가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한 조가 글쎄 PPT 슬라이드를 무려 120장이나 만들어 온 거예요. 교수님은 학생분들의 준비성이 마음에 드셨는지 하나하나 세부적인 면을 예로 들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고 바로 다음 조인 저희에게 넌지시 말씀하셨죠. 쟤네가 하는 거 봤지? 저만큼만 해오면 된단다. 발표는 많이 하지 말고 딱 1시간 정도만 해 라고. 실제로 그 발표를 잘한 조원분들은 1시간 반 동안 발표를 이어가셨습니다. 심지어 몇몇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한 것이 자신의 발표문 분량을 모두 암기해서 아무런 대본도 보지 않은 채 물 흐르듯 진행하시더라고요. 이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확신하신 교수님이 하필 다음 차례인 저희 조에게 가장 커다란 기대를 거시게 되었죠.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발표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몇십 명이 저희를 쳐다보는 그 시선과 교수님의 기대감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중한 부담감 때문에 너무 무서워진 거였죠.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발표를 해서 과제를 끝내고 싶기도 하네요. 지금은 그래도 완전한 중간고사 기간이 오기 전이잖아요. 슬슬 다들 준비를 시작하면서 내가 뭘 배웠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 시간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미리미리 시험 과목에만 열중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고사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책을 몇 권 읽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공 공부에만 몰두하지 않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골라서 읽다 보니 마음도 편해지고 힐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추리소설을 즐겨 읽는 편이에요. 여러분, 히가시노 게이고 아시죠? 이 유명 일본 작가의 미스터리, 서스펜스 장르의 책들이 굉장히 스릴 넘치고 재밌답니다. 한번 읽으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붙들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는 원래는 글을 쓰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공학도로 졸업해서 엔지니어 일을 하던 기술자였다가 우연한 계기로 작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상들을 받고 대히트를 쳤다는 점에서 저는 이 작가가 진짜 재능 있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우연한 계기로 방과후라는 그의 작품이 일본에서 제31회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의 명작들 중엔 용의자 X의 헌신, 유성의 인연,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등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끈 다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베스트셀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베스트셀러를 먼저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20대들의 베스트 도서들 말이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거나 읽어서 유명해진 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읽기 좋은 내용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 책들 읽은 독자들의 후기도 더 많고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무작정 사는 책들보다 호불호가 덜 갈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좋아하는 장르만 편향되게 읽는 습관이 있는데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책들을 내용도 어렵지 않고 잘 읽히는 것들이 많아서 믿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가을은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고 독서는 흔히들 마음속에 양식을 쌓는 것이라고 하죠. 왜 가을이 독서하기 좋은 계절인지 아시나요? 옛날부터 가을엔 봄에 뿌린 곡식들을 수확하여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지식을 담아두기에도 적절한 시기로 생각했던 거죠. 또한 가을이라는 계절의 특성상 하늘은 맑고 기온과 습도가 적당해서 평온한 마음과 좋은 기분으로 독서에 집중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네요. 그래서인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유독 9월, 10월만 되면 담임 선생님들께서 독서 기록장을 제출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어찌나 주어진 필독 도서들을 읽기 싫어 투덜거렸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어린 시절부터 지식을 마음속에 꼭꼭 쌓아두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를 텐데 말이에요. 저는 이 평화로운 독서의 계절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추리소설 말고도 감성 있는 예쁜 말들이 가득 담긴 시집도 틈틈이 읽는 중이랍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잠에 들기 전 침대에서나 지하철, 버스 등등에서 이동할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또는 감성에 푹 빠져보고 싶은 날에 언제든 한 편씩 가볍게 읽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날 제가 펴고 싶은 페이지를 랜덤으로 막 펴서 읽어도 되니 소설처럼 이어 읽어야 하는 부담도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나태주 시인이 적은 구절들이 제 마음을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라는 시인의 시집을 샀는데요. 이 시인은 사실 굉장히 유명하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로 시작하는 풀꽃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저는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내가 너를 이라는 제목의 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가 글씨만 명필이었다면 이 시를 멋지게 캘리그라피로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오.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그 사람 없이 혼자서 마음으로만 좋아해도 좋다는 마인드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오늘 음악 방송을 진행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하는 음악 방송이라 처음엔 너무 긴장됐었는데 방송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긴장도 풀리고 여유를 찾아서 즐겁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제 얘기만 떠든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대화들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 방송이 참 매력적이고 좋았는데요. 하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